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수면마비, 이른바 가위눌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궁금증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 좀 더 가져보고 가위눌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꿀잠 자는 법도 좀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원장님. 네. 가위눌림이 보통 렘수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해주셨는데 렘수면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사람의 몸은 예. 낮에 일어난 일을 음. 바로 뇌에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저장이 바로 안 되는 거군요. 네. 해마라는 기관에 잠시 모아둡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자는 동안 이미 기억돼 있던 대뇌의 기억과 예. 잘 정리를 합니다. 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어. 그러나 낮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몸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는 뇌가 쉴 때와 육체가 쉴 때를 구분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뇌는 자동문임,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잘합니다. 내가 그날의 필요량이 많으면 예. 육체가 많으면 육체를 더 쉬게 하고 예. 뇌에 저장할 게 많으면 뇌를 더 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 부하량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호르몬을 배출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따가 잠깐 언급해드리고요. 예. 우선은 그런 과정 중에 그 각성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깨 있어요. 예.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울 때 일단 제일 먼저 육체 피로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 잠들자마자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 팍 잠들고 한두 시간 이제 푹 자고 나야 네. 그때서 꿈을 꾸던 뭘 하던 뭐 네. 이렇게 하거든요. 오래 주무시는 분은 서너 시간, 몇여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주무시죠. 예. 수면이 양호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쉬고 나면 풀렸다 싶을 때 이제 뇌가 낮에 있었던 일 나 저장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렘 수면 상태가 딱 나타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예. 그러다 오후 저장했어. 근데 좀 과열됐어요. 할 만큼 좀 했어. 예. 그럼 다시 육체야 이제 너 쉬어 그럽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야 이제 그다음에 내가 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육체와 뇌가 교대 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마지막으로 쉬고 뇌가 꿈을 막 꾼 선잠 상태 우리가 깨기 예. 직전 그때 예.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막 주변의 소리 다 들리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마지막 렘 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 각성 깨어나는 거죠. 아. 이런 거를 거치게 되고요. 예. 그런 과정 중에 렘 수면 상태로 떴을 때 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꿈이라는 이제 단계고요. 그때 몸이 쉬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가위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수면을 취할 때 예. 이제 좀 어려운 아까 호르몬 얘기 해드릴게요. 예. 수면을 취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많이 들어봤죠. 네, 행복 물질, 예. 활력 물질이라고 예.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무슨 공황 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도 하죠. 예. 그 세로토닌이 안 나와야 잠을 잡니다. 활력이 넘치면 잠을 안 자죠. 아, 또 그런 관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쓰고 예.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이 피로가 좀 필요하다 한 부분이 예.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쓰고 예. 활력 있게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세로토닌이 고갈되고요. 예. 야간 수면 상태에서는 그 활력 물질이 빠져야 몸이 쭉 늘어집니다. 아. 두 번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많이 들어본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집중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이제 주변에 집중해서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지? 도둑이 들었나? 하고 이렇게 밤에 깨면 예.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입니다. 그게 또 예.
그래서 노르에프네프린이 없고 세로토닌이 없어야 예.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뇌에서 집중 안 하게 해주고 예. 몸이 축 늘어지게 해주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잠을 자죠. 아. 그것이 방금 얘기한 렘과 비렘, 논레렘. 그래서 육체가 쉬냐, 몸이 쉬냐, 예. 아니 저 뇌가 쉬냐, 뇌가 뭐 이렇게 쉬냐. 되는 거죠. 음. 그런 단계를 거쳐갈 때 또 중요한 게 아세틸콜린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려운 호르몬 얘기 안 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예. 예. 여기서는 얘는 기억 연상입니다. 연상해내는. 아,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기억과 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합쳐서 음. 뇌에다 저장합니다. 아. 그래서 얘가 많이 작용을 해서 예. 그 기억을 연상시키게 하고 예, 예, 예. 그런 과정이 발생할 때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아. 그런데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 연상된 기억이 아무 데서나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아. 서로 맥락이 끊어진 내용들이 막 나오죠.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예. 가끔 아까 말씀드린 주의 집중하는 호르몬이 탁 나옵니다. 아. 그러면 몸은 자고 있는데 예. 꼼짝도 못할 상태잖아요. 이제 예. 뇌는 예. 꿈꾸는 동작에서 끝나야 되는데 얘가 깨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내 몸을 봅니다. 예.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느끼죠. 아. 주의 집중 능력이 살아났어요. 아. 내 몸이 꼼짝을 안 해. 예. 이 단계를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보통 사람은 꿈을 꾸면서 그 단계를 모르고 지나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깨버리는 바람에 예. 그걸 느낍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일 수 있을까? 겁이 나죠. 아. 그리고 연상 과정, 아까 아세틸콜린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걸 막 끄집어내는 과정이 마치 살아있을 때 느끼는 것처럼 아. 나타납니다. 아.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귀신 예. 또는 뭐 새로운 놀랄 일 이런 것에 막 예. 노출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불길한 느낌, 몸을 못 움직이고 속박돼 있는 느낌이 합쳐지면서 아. 가위눌림이라는 이제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 이제는 이제 조금씩 좀 쉬운 단계로 넘어가서 네, 어렵습니다. 예. 일단 그 지금 누군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네. 막 좀 가위 눌린 것 같아. 네. 이런 증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바로 깨우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깨움 동작이 네. 아까 말씀드린 뇌에서 무서운 증상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아, 오히려. 네.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만약에 아이가 큰 개 짖는 소리에 놀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예 하고 큰 소리를 깨우면 그 개한테 놀란 적이 나서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서는 큰 개가 자기를 물으려고 덤빕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놀래겠죠. 그렇겠죠. 예,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가볍게 특히 손발부터 움직이려면 손끝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손끝 발끝을 가볍게 만져주면서 속삭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누구 우리 그때 아이한테 하듯이 얘기했듯이 그렇죠. 해주셨듯이 성인한테도 똑같습니다. 성인한테도 똑같이 어른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연극하는 기분이지만 예. 만약 부인이 그러고 있다면 여보 자 깼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수면 상태구나 내가 귀신 눌리는 게 아니구나 꿈꾸나 보네 일어나 볼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손을 만져주면서 감각을 돌아오게 해줍니다. 꼼짝도 못했던 육체가 그 옆에서 자는 사람이 주물러줌으로써 감각을 회복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죠. 그렇게 깨우시는 것이 좋고 바로 누워 있을 때 꿈을 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못 움직이는 경우가 그러셨죠.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옆으로 이제 세워준다든지 그렇게 옆으로. 해주면 네 금방 가위 눌리면서 이제 헤어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위 눌림을 좀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그 수면 자세를 옆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근래에 의한 연구로는 과거에는 그런 딱설이 없었지만 림프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잠으로써 척추가 예. 뒤로 제껴지는 경우보다는 예. 앞으로 배 쪽으로 이렇게 오므려드는 아. 컴백스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뇌 청소도 잘 되거든요. 그런 현상과 함께 편하게 잘 수 있고요. 단지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통증 정도만 좀 구분해 주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가위 눌림이 너무 빈번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신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나요? 신경정신과라고 보통 표현할 때 예. 잘 구분하시기 쉬운 포인트는 신경과는 스트레스에 약한 거거든요. 아, 정신과는 조현병처럼 이제 정신 상태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광증 예, 뭐 이런 예.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신경증 정도로 가지만 그것도 치료의 대상이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이로제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아. 수면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공포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방에서는 보통 이게 질환을 치료하실 때 기와 혀를 보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위 눌림을 예방하는데도 기와 혀를 보강하면 당연히 좋겠죠? 좋긴 한데 그 사람의 상태를 음양 한열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아, 저분이 냉증이라면 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해방이 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이 가끔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열을 보강하면 오히려 더 심란한 그러겠네요. 꿈을 꿉니다. 아, 특히 싸우는 꿈을 꾸시게 될 겁니다. 싸우는 꿈이요. 그렇습니다. 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음기와 양기가 둘 다 성해진다 이렇게 또 예. 어려운 말 합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어느 기가 쏠리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몸의 어떤 몸부림이 싸움의 형태로 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것도 좀 궁금한 분이 계셔서 누워서 잠들지 않았을 때 네. 우리 책상에서 이제 엎드려 있다가 잠들 수도 있고 네네.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스르륵 잠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가위 눌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예. 가능은 하고요. 아, 대신 그때 가위 눌림은 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 불편함에 대한 꿈을 꾸시게 될 듯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앉아 주무시는 자세를 30분에서 1시간만 하게 돼도 예.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려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흔히 겪는 가위 눌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수면 장애를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꿀잠 자는 팁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가위 설명- 눌림 없다, 꿀잠이다 이런 팁. 예. 중요한 부분은 수면의 환경인데 예. 소음이 일단 없어야 되겠고요. 아, 소음이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빛이 없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끔 네. 이게 TV를 틀어놓고 잠드는 경향이 있는데 자주 그러거든요. 네. 별로 좋지 않은 거군요. 그러면. 아주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TV를 틀어놓는 이유가 물론 있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뇌에서 잡생각이 많기 아, 때문에 예, 맞아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스르륵 잠이 오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잘못하면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듣게 됨으로써 그거와 연상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왜 요새 너튜브 보면 네.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음악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건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렘 수면은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텀으로 하거든요. 예. 1시간 반 전엔 끊어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따뜻한 샤워 이런 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죠.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해서 혈류순환이 가볍게 되는 게 좋고 열이 예. 너무 많으면 예.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아, 열이 또 너무 많으면 네, 그럼 활력이 생기죠. 그러면 안 돼, 안 되니까. 돼요. 예. 가볍게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예. 따뜻한 우유나 상추 종류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도 도움이 되나요? 예, 차 중에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유를 최고로 칩니다. 우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4부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오늘 2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